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저 첫 번째, 사실 오프닝은 영화라고 보고요. 첫 번째 녹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제가 왜 닉네임이 히코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약간 TMI이긴 한데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 초코랑 코코예요. 코코는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제가 임시보호 할 때 데려온 강아지인데 입양하고 나서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코코라고 두었어요. 아무래도 코코는 노견인데다 오랜 동안 코코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코코라고 두었고, 저희 강아지 초코랑 왠지 코자 돌림으로 마치 식구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서 그대로 코코라고 두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진행할 때 저의 부캐인 닉네임을 좀 지을 때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도 코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실명 마지막 글자인 히와 그리고 코 이렇게 두 글자를 합성해서 히코라고 지었습니다. 좀 별로 고민 안 한 것 같죠? 사실 고민 엄청 했거든요. 무튼 저는 히코라는 저희 부캐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반려동물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2010년 12월생인 만으로 12살인 골든 리트리버, 이름은 코코인 여자 강아지와 2017년 5월생인 6살 푸들, 초코 남자 강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태어난 이제 갓 3, 4개월 정도 된 코리안 숏헤어 말랑이와 카우, 여자 고양이 둘을 키우고 있는 히코입니다. 나이 순으로 보면 코코가 제일 첫 번째 가족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초코가 2017년 10월에 가족이 되었고요. 코코는 2021년 5월에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랑카우, 고양이 자매들이 올해 6월에 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팟캐스트를 기획할 당시만 해도 고양이를 키울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해서 악갱이 육아 만만치 않더라고요. 초코랑 코코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가족이 된 초코. 초코는 5개월에 파양이 돼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입양한 친구예요. 제가 지인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 이제 죽어도 좀 안정됐고,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정도는 좀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이렇게 지인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직도 그 얘기 유효하냐고. 그래서, 유효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는 지인의 지인이 강아지를 못 키우게 돼서 강아지의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강아지, 어떤 강아지야? 이것저것, 몇 살이야? 이런 거 물어보다가 그 친구도 워낙 몇 다리를 걸쳐서 정보를 들은 터라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제가 초코를 입양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사람 그 강아지 가족 못 찾으면 강아지 버린대 라고요. 아마 실제로 강아지를 버리거나 유기할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빨리 강아지 가족을 찾게끔 약간 채찍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무튼 강아지를 버린다는 말에 저는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 강아지 나한테 데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초코를 데리고 올 쯤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어요. 황금 연휴 휴가. 그래서 초코를 입양할 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행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강아지 입양할게. 근데 내가 좀 오래전에 여행 예약을 잡아놔서 추석 기간에 전에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추석 끝난 연휴 끝난 다음에 초코를 데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저희 가족들이 저희 집을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연휴 전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그 사람 강아지 용품 다 챙겨서 출발했대. 니네 집 주소 좀 알려줘. 이렇게요. 저 좀 황당하기도 하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화도 나기도 했는데, 그 강아지 버린데 그 말이 너무 저한테 각인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소를 알려주고, 그분이 저희 집으로 왔죠. 그 전 보호자랑 그 보호자의 지인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초코를 집 안에 데려다 놓고 뭐 용품들도 좀 갖다 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짧게 뭐 원래 이름은 만세였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만세고 말티푸고 5개월 정도 됐다. 그게 다였어요.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뭐를 잘 먹고 뭐 알러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얘기가 없었고 접종 내역 주시더라고요. 병원 수첩. 그리고 한 5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자리를 이제 뜨시더라고요. 친구가 그 보호자분, 전 보호자분 친구가 야, 너 만세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 보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더 좋은데? 저는 사실 좀 여러 가지로 화가 났지만 뭐 사람은 생각이 제각각이고 뭐 지인을 통해서든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초코를 길에 유기하지 않고 저에게 데려다 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초코에 대해서 너무 짐을 뭔가 덜어놓은 듯한 홀가분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사실 좀 마음이 아팠고 그날 초코가 그 전보호자를 기다린다고 밤새 문 앞에서 앉아서 울고 낑낑대고 하다가 다음날 애가 쓰러졌어요. 탈진이 와가지고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약간 뒷목 잡고 쓰러진 이란 건가? 저는 강아지가 그렇게 쓰러진 거 처음 봤거든요. 쓰러져서 고개를 못 가누고 있어서 급하게 이제 네이버의 도움을,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병원에 연락을 했고 새벽에 동물병원 원장님이 다행히 강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초코를 담요에 싸가지고 들고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새벽에 그 병원 셔터문을 열고 초코 진료를 보고 선생님이 아이가 좀 탈진을 많이 했으니 수액도 맞고 해야 될 것 같으니 병원에 입원장에 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입원장에 놓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친구가 버려졌다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 푸들이 좀 지능이 높대요. 똑똑하다고들 얘기하고 보호자의 마음 상태나 심리 상태들도 빨리빨리 간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버려지는 상황에 대한 캐치가 상당히 빠르고 분리불안이 높은 강아지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상처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안쓰러웠고 어쨌든 나는 초코를 무지개별 보낼 때까지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전 보호자님도 욕하실 수도 있는데 욕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덕분에 초코를 제가 가족으로 맞이했고, 저는 초코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낼 예정이니까, 네,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코가 저희 집에 오게 된 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말티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에게 보내주신 사진이 1, 2개월 때 사진이었어요. 정말 아기, 정말 인형 같은? 약간 토이푸들 같은? 근데 저희 집에 온 초코는 또 새 집에 간다고 미용을 하셨나 봐요. 전체 완전 짧은 컷? 미용을 바짝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원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강아지들 미용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밥도 안 먹고 설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분이 강아지를 키우셨지만 정말 강아지를 잘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 미용을 하고 낯선 장소에다가 버려두고 갔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유추해 보면 이 친구는 펫샵을 통해서 구입이 된 거고 뭐 처음에 펫샵에서는 뭐 많이 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저희 집에 왔을 때 몸무게가 5개월 정도 됐을 때 3.6kg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7.3, 4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딱 2배 정도 되는데 그 3.6kg도 좀 크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아기 사진을 현재 사진이 아닌 아기 사진을 보내주신 거 보면 크다고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을 많이 제가 열심히 교육을 했고 또 개춘기 시절을 지나서 많이 얌전해지고 뭐 그랬지만 그때 당시 초코는 좀 깨발랄한 상태였어요. 약간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죠. 제가 지금 홈 레코딩 방식이어서 좀 전까지 제 옆에서 초코가 새근새근 잘 자고 있었는데 방금 저희 고양이 카우가 제 의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의자가 가죽 의자라서 약간 카우의 발톱 소리? 말랑이도 왔네. 발톱 소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어갈 건데 네, 귀여운 잡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을 좀 이어서 그때는 아마 훈련이라는 게 잘 안 됐을 거예요. 저희 집에 초코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초코가 부시럭거리기 시작하네요. 초코가 처음 왔을 때 짖는 거 그리고 가족들 이제 쫓아다니면서 손발을 무는 거 뭐 벽에 벽지를 무는 거 뭐 소파에 모서리 나무를 씹는 거 뭐 이런 이제 강아지들이 애기 강아지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저지레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됐어요. 아마 그거를 훈련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를 이제 가족을 찾아주게 된 계기가 그 보호자분이 아니라 그 보호자의 지인분들이 너 이렇게 강아지 키우면 안 돼. 산책도 잘 안 시켜주고 훈육도 잘 안 해주고 막 바쁘셨던 것 같아요. 집에 좀 늦게 들어가고 이런 날들이 많아서 야, 그렇게 강아지 키울 거면 다른 좋은 가족한테 보내줘라 이런 얘기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입양을 보내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푸들이나 뭐 말티즈나 이렇게 조그마한 강아지들 예쁘죠. 인형 같고. 근데 뭐 그런 소형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들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사람들 어릴 때 뭐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강아지들도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개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개춘기 시기에 얼마나 잘 훈련하고 애정을 쏟으면서 이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초코와의 전쟁 아닌 전쟁이 시작됐죠. 선생님도 되게 많이 바꿔가면서 훈련하고 뭐 블로그나 유튜브도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 훈련이
이렇게 썩 바로 적용되거나 눈에 띄게 뭔가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초코도 저랑 지내면서 저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좀 안정감을 갖게 되면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초코가 6살이고 좀 시크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애교도 부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푸들답게 분리불안도 조금 있고요. 그래도 초코는 유치원도 다니고 산책도 많이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쓰다듬어주고 예뻐하고 사랑해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주거든요. 뭐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강아지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 나온 강아지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된 뭐 책이라던가 반려동물의 카밍 시그널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반려동물의 시기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책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일상이 바뀌잖아요. 가족을 하나 들이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상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겐 그게 즐거운 변화였고요. 뭐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초코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이제 코코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코코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임시보호를 시작했어요. 2020년 12월. 그때 이제 만으로 9살의 나이였고, 유기동물의 엄마 아빠, 줄여서 유엄빠라는 좀 유명한 보호소가 있어요. 거기에 코코의 임시보호 공지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시에 코코가 좀 날카로운데 꼬리가 베어가지고 꼬리의 절반 정도가 썩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되도록이면 살을 좀 살려보려고 막 하던 차였고, 아무래도 보호소에 다른 강아지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임시보호 공지를 올렸고, 사실 저 그거 논팅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임시보호를 대부분 중형견, 그러니까 10kg대, 10kg에서 20kg 사이인 친구들만 하다가, 코코는 대형견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형견을 키워본 경험이 없고 조금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임시보호 글이 한참 동안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코코 임시보호를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노견인데다가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코코한테 좋은 임시보호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대표님이 일단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코가 저희 집에 왔죠. 근데 저희 집에 온 코코의 모습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은 몸무게는 현재랑 비슷하게 31kg인데 털을 짧게 밀어놔서 조금 앙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리트리버 잘 모를 때였는데, 리트리버, 특히나 골든 리트리버는 그렇게 좀 갈비뼈가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마른 형태가 건강에는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무거우면 애들이 관절이나 디스크에도 안 좋고 합병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코나 다른 이제 빈이나 딕시나 뭐 요미나 이렇게 다른 중형견 애들만 보다가 코코의 깡마른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코코가 저희 집에 왔을 때 꼬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
자, 절반이 괴사돼서 정말 새까맣게 꼬리에 살들이 좀 썩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붕대를 풀고 소독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너무 많이 괴사가 돼서 괴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꼬리를 단미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결론이어서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꼬리 단미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꼬리 단미 수술을 보내고 보호가 수술 후에 회복돼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오게 됐죠. 보호가 수술하고 왔을 때도 참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왜냐면 코코는 제가 임시보호 하기 전에도 살았던 삶이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코코는 원래는 보호자가 있던 강아지였어요. 이미 출산도 한 번 해서 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 리트리버도 같이 살고 있었던 상태였고, 부산 쪽에 있었어요. 전 보호자께서 코코와 라임이를 옥상에 묶어놓고 쉘터 하나 없는 곳에서 방치를 해서 이제 키우셨던 거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 올라와서 사료랑 물 부어놓고 이제 내려가시고, 그러면 이제 더운 여름이면 땡볕을 다 맞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눈 오면 눈 다 맞고, 약간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옥상에 묶여있는 강아지 2마리를 보고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강아지 너무 안쓰럽다고 구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전 보호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고, 다행히 대표님이 잘 설득을 해서 코코를 데리고 오게 되었죠. 코코는 또 좀 특이한 에피소드?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코코가 예전에 옥상에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탈출을 해서 길거리를 배회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예쁨 받고 수담 받고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어쨌든 큰 개가 길을 돌아다니니까 이제 신고를 할 거잖아요. 신고해서 이제 시에서 나와서 아이를 보호소로 데려가면 거기 계신 이제 직원분께서 얘 자주 오는 앤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에 있는 내장치 바코드를 찍어서 이제 보호자분께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보호자분이 보호소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일이 되게 잦았다고 해요. 코코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살려고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코코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구나, 약간 뭐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코코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코코랑 라임이랑 워낙 대형견이기도 하고, 당시 유언바는 사무실이 작아가지고 그 시보호소에 잠시 좀 맡겼다가 이제 코코랑 라임이를 찾아와서 이제 유언바 사무실에서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코코랑 라임이는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견종이라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많이 입양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천사견이라는 좋은 닉네임을 가진 강아지긴 한데 대형견이라서 입양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통 해외 입양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해외 입양을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라임이는 다 괜찮아서 이제 해외 입양을 보낼 수가 있는데, 코코는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오른쪽 앞다리 겨드랑이랑 오른쪽 앞다리 뭐 팔꿈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양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제일 큰 혹부터 시작해서 뗄 수 있는 혹까지 이제 떼는 수술을 했는데 다행인 건 악성 종양은 아니었고,
조금 아쉬운 건 너무 종양 개수가 많았고, 그리고 근육에 가까이 붙어 있는 종양들도 많아서 조금 크기가 커서 좀 위험한 종양들 위주로만 제거를 했고, 아직도 자잘한 종양들은 가지고 있어요.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커지는지만 잘 모니터하고 그냥 잘 안고 살아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다행이었죠. 근데 6개월 뒤에 재검을 하는데 이 종양이 잇몸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잇몸 쪽에 전이가 돼서 할 수 없이 송곳니, 오른쪽 송곳니, 윗송곳니 하나를 제거하고 빼고, 그리고 잇몸의 일부분도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코코를 보면은 입이 이렇게 꽉 안 다물어지고 약간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 제거한 만큼. 이렇게 6개월 뒤에 또 두 번째 전신마취 수술을 했고, 그러고 한 8개월 정도 뒤에, 8, 9개월 정도 뒤에 코코가 꼬리를 다친 거예요. 원래 코코가 그 15호소에 있는 동안 운동이나 이런 케어가 잘 안 돼서 사료만 열심히 먹고, 그래서 살이 많이 쪘었어요. 한 40kg까지. 그래서 보호소에 와서 잘 못 걷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켜서 31kg까지 다이어트도 하고, 살도 빼고, 또 유언파 대표님이 아이를 데리고 침도 맞으러 다니고 디스크에 좋다는 침도 맞으러 다니고 재활도 다니고 막 이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통증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계속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꼬리를 다쳐서 꼬리가 아물지 않고 계속 괴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인 꼬리 단미 수술을 하게 됐고, 이게 좀 우픈 이야기인데 꼬리 단미 수술을 하고도 코코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 꼬리를 흔들어대서 수술 봉합한 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재봉합을 하기 위해서 또 한마디를 더 자르고 다시 봉합을 했죠. 코코가 입원장에 있을 때 앞에 표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탈출주의. 그렇게 아픈데도 수술하고도 너무 아이가 발랄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사람들한테 쓰담도 받고 싶고 막 이러니까 탈출주의라고 여기 써놓으셨더라고요.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코코에게는 쉽지 않은 나날들이었을 거예요. 코코가 지금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병원만 들어가면 자고 일어나면 뭐가 없어져 있고 막 여기 째서 수술해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잇몸도 욱신욱신하고 이빨도 하나 없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꼬리도 잘려 있고 막 수술돼 있고 이러니까 저라도 코코 입장이었으면 병원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선생님들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그냥 병원에 진료실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들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열심히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슬펐죠? 그래서 코코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이모들이 많아요, 주변에. 코코의 힘든 사연들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코코가 저희 집에 와서 잘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원래 코코를 입양이 아니라 임시보호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임시보호였어요. 사실 저는 초코만 키우고 계속 임시보호를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가족으로 강아지를 한 마리를 더 맞이하는 거는 정말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임시보호 봉사활동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코를 임시보호를 하고 컨디션을 잘 회복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그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네, 저희 집에 왔을 때
또 상태가 안 좋았지만 아무래도 수술 후에 회복이 필요하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아이를 계속 회복하는데 열심히 좀 노력을 했었고 3개월 지난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홈 레코딩 방식인데 제 작업실 방에 와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초코랑 코코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문을 긁어가지고 지금 일단 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아마 코코 발자국 소리가 좀 녹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귀여운 노이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코코를 데리고 이제 보호소에 갔더니 다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건강해졌다고. 그리고 한 5월 정도? 그러니까 6개월, 한 7개월 정도 임시보호를 하고 나서 대표님이 중간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코가 컨디션이 좋아졌으니 이제 입양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가족을 찾아서 보내는 시스템보다는 해외에 그 센터로 먼저 보내서 거기서 이제 입양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호소마다 그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각각의 보호소의 시스템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기존에 제가 보냈던 친구들은 다 해외의 가족이 정해진 상태로 갔고 그리고 제가 추후에도 이 친구들 연락을 좀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보호자분들이 SNS를 공개해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 뭐 팔로우도 서로 같이 하면서 이전에 제가 케어하던 모습도 보내기 전에 계속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갔을 때 지내는 모습, 동영상 이런 것들도 그 강아지 계정으로 올리셔가지고 제가 또 그거 보면서 뭐 좋아요 댓글도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코코는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죠. 물론 이제 센터에서 더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코가 넓은 마당에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더 좋은 자연 환경이 필요할까? 코코는 이미 나이도 많고 2~3살, 뭐 3~4살 리트리버처럼 체력이 왕성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외부 활동을 하고 막 하이킹을 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조금 안락한 환경에서 적당한 산책과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 친구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죠. 아직 입양 그 프로세스 해외 센터로 보내는 프로세스 진행이 안 됐으면 그냥 제가 입양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좋죠. 임보자님이 너무 아이를 잘 케어하셔가지고 임보자님이 입양하시면 너무 좋죠. 아직 프로세스 진행 안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양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코코를 입양할 때 임종을 생각하고 입양을 한 거였어요. 이미 코코가 제가 입양을 할 당시에 나이가 10살이었고 이미 3번의 전신 마취 수술을 했었고 디스크 이력도 있었고 리트리버들의 평균 수명이 뭐 대충 13년에서 14, 15년 정도가 일반적이고 그런데 코코의 경우는 그 내장칩의 나이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았고 이미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이나 했고 좀 힘든 환경에서 뭐 땡볕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추위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평균 수명까지 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입양하면 짧으면 1, 2년, 길면 2, 3년 정도면 임종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바에 해외로 보내서 이제 센터에서 가족을 찾느니 가족을 못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아무래도 노견이고 질병도 많았으니까 제가 입양해서 잘 데리고 있다가 임종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물론 올해 초에 악성 종양인 암세포가 좀 발견이 돼서 제거 수술을 하긴 했지만 초기였고 다행히 수술도 무사히 잘 끝났고 뭐 별다른 후유증이나 뭐 전이도 없이 잘 끝나서 한시름 놨고요. 지금은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들이 또 어리게도 봐주시고 이제 동안이라는 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몸무게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요즘은 수영도 시키고요. 제 나름대로 초코랑 코코랑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더 코코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살까지 키워서 대학을 보내야겠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 다니곤 해요. 여기까지가 저희 예쁜이 코코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6월에 입양을 한 우리 아갱이들 말랑이 카우 소개 좀 드릴게요. 말랑이랑 카우는 젠 동물병원에서 제가 입양을 했어요. 올해 6월에 입양을 했고요. 잠시만요. 코코를 잠깐 내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보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다시 들어오네요. 제가 사실 저희 말랑카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말랑카우가 이 작업실 방에 들어오면 그렇게 이 녹음 세팅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막 녹음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도 막 물고 아이패드도 와서 발로 누르고 그래서 아이패드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사람 손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 발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제가 좀 문을 닫아놓고 녹음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예쁜 강아지 고양이들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어서 우리 아갱이들 말랑이랑 카우 올해 6월에 젠 동물병원에서 제가 입양을 했어요. 코코양 녹음 좀 할게. 젠 동물병원에서 입양을 했고요. 그 구본우 원장님의 지인께서 시골에 갔다가 고양이 2마리가 자꾸 졸졸졸졸 쫓아오더래요. 악갱이 2마리가. 근데 얘네는 이제 봤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엄마가 버렸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라서 야생에서 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구원장님한테 입양을 좀 보내달라. 원래 키우실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건이 또 안 돼서 아이들을 좀 입양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입양글을 올리셨어요. 고양이 2마리가 올라왔는데 너무 예쁘다. 이제 둘이 동매인 것 같은데 같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리셨고 그래서 제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고양이를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고양이 초코랑 코코를 키우고 또 중간중간에 강아지들 임시보호를 했지만 사실 고양이를 제가 키울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이제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사실 초코 때문이에요. 저희 아갱이들이 또 들어와서 저의 작업실 방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네요. 중간에 녹음 끊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초코 때문에 아갱이들을 입양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사실 초코는 좀 시크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들한테 곁을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다행히 그 청려원 유치원에서 청려원의 성묘 수학고양이 나중에 소개 드릴게요. 수학고양이들이랑
초코랑 코코가 잘 지내서 사실은 고양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코코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올해 종양 수술을 했고, 악성 종양 수술을 했고, 아무리 코코가 동안이고 또 제가 노력해서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와 그 노화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임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가까이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임종이 왔을 때 나는 어쨌든 머리로 가슴으로 막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그 펫로스를 극복은 아니고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게 마음에 묻고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초코는 이야기가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임시보호하는 강아지들 보낼 때마다, 특히 이제 딕시의 경우는 제가 한 7개월 정도 임시보호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고 보냈을 때 초코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약간 외로움을 탄다라고 해야 되나? 코코의 임종 후에 초코의 상태가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코코가 없는 빈자리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한테 초코야, 코코는 무지개 별로 잘 갔어. 너무 슬퍼하지 마. 나중에 만날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큰 집에 초코랑 코코랑 저랑 이렇게 있다가 덩치가 큰 꽤나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코코가 없어졌을 때의 그 분위기, 그 공기를 초코가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이번에 코코 수술할 때. 그래서 나 말고도 동물 친구로 같이 있으면서 좀 교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체력상 그리고 뭐 주머니 사정도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는 거는 불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고민해 본 게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떨까? 초코랑 코코가 성묘 고양이이긴 하지만 고양이한테 뭐 공격성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고양이를 사냥하거나 이런 본능이 없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성묘보다는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아기 때부터 그 고양이도 초코랑 코코에게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코코가 건강할 때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데리고 온 게 말랑카우입니다. 이거 어쩌면 저의 너무나도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지금 초코코코랑 말랑카오는 사이가 어떤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직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간혹 보면 인플루언서에 강아지랑 고양이랑 너무 잘 지내고, 강아지 육아를 고양이 육아를 거의 대형견 친구가 맡아서 하고 막 이런 인스타 피드들도 되게 많은데, 같이 산책도 나가고. 근데 저희 고양이들은 산책냥이들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시도조차 안 해봤기도 하지만, 산책냥으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지내냐?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저희 초코랑 코코한테 하악질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직은 다가오면 조금 무서워하기는 해요. 특히나 코코,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호기심에 초코랑 코코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해요. 그러면 코코는 사실은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고 낑낑대면서
또 때로는 궁금해서 냄새를 맡으러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초코는 가까이 오지 마라. 약간 이런 이빨 꽉 깨물고 코를 찡긋찡긋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보면 옆에 자고 있을 때 나란히 자고 있기도 해요. 곁을 조금 내주기도 해요. 초코 약간 츤데레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잘 지낼 수 있겠다.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초코를 위해서 악갱이들을 데리고 온 거 맞기는 하지만, 또 악갱이들도 새로운 집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식구니까 잘 챙기도록 할게요. 저는 강아지도 사실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없는 보호자이긴 한데, 고양이는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고양이 키우시는 베테랑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나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연도 종종 다룰 거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초코코랑 말랑카우, 네 마리의 가족 중에서 누구를 제일 예뻐하냐 뭐 이런 질문 가끔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지인 중에는 뭐 초코가 너무 불쌍해요. 외동으로 지내면서 온갖 사랑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자꾸 엄마가 다른 친구들을 데려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뭐 100%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제가 초코를 데리고 오면서 사람으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초코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초코를 키우기 전에는 이런 반려동물의 현실, 뭐 유기견, 유기묘, 학대당하는 동물들, 그리고 뭐 불법 번식장, 보호소, 그리고 보호소의 힘든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잘 몰랐어요. 근데 초코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관심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 보호소 후원이라던가 유기동물 임시보호 활동 같은 봉사활동이었거든요. 저를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초코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코를 통해서 많이 성장한 만큼 초코, 그리고 저희 코코, 말랑카우까지 사랑을 4배로 키워서 4배만큼 각자 서운하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코를 키우면서도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살면서 내가 소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초코를 키우면서 제가 소수가 되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별을 당한다는 거죠. 초코랑 이제 산책을 다니면 초코가 지금 7kg가 조금 넘는데 초코가 한 4kg 정도일 때부터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단지가 조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초코를 데리고 이렇게 막 산책을 하다 보면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기가 사람이 사는 아파트지 개가 사는 아파트야? 왜 개를 키워? 이러고 지나가세요. 좀 황당하죠. 근데 초코 초반이니까 그게 2018년 초예요.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코를 보고 무슨 견종이냐,
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푸들이 이렇게 크냐, 이게 스탬프냐, 스탠다드 푸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초코의 몸무게가 6kg? 7kg 요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막 2, 3kg 티컵 강아지들만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물론 소형견을 키우고 대형견을 키우고 중형견을 키우는 거는 각자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인데 강아지의 크기나 견종으로 이렇게 약간 차별 아닌 차별 발언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소수로 지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면서 이런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카우가 책상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녹음을 몇 번 끊고 제지를 하긴 했는데 영 말을 안 듣네요. 악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이 악갱이 시절이 지나갈까요? 지금 커튼을 열심히 장난치고 있는데 또 제 지인이 말씀하시는 거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못하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유튜브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서적도 뒤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육아도 만만치 않게 어렵네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초코, 코코, 말랑카우 우리 4마리 동물 친구들에 대한 소개였어요. 제 강아지를, 제 고양이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 TMI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녹음이라서 부족한 게 많고 또 편집도 많이 어려워요. 부족한 게 많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피소드가 점점 늘어날수록 저의 편집 실력과 녹음 실력도 점점 늘어날 거니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게스트를 한 분 초대해서 녹음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작할 때부터 제일 처음 게스트를 소개한다면 이분이랑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저의 반려동물 육아에 가장 지대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분과 열심히 녹음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히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